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처음에 제가 임대업이 많은 젊은 분들의 어떤 꿈의 어떤 직업 혹은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직업란에 임대업이라고 쓰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임대업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좀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도 어느 순간에 야, 정말 제가 이제 놀고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노후에 보장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안정되게 나에게 뭔가 끊임없는 수입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임대업이라고 적은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INTJ 직업의 세계라는 어떤 제목으로 동영상을 꾸미고는 있지만 사실은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돌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 뭐 요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INTJ 분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는 좀 별개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성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 그런데, 물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돈에 그렇게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원한다라기 보다는, 근데 먹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인데 돈을 많이 줄다 이런 일과, 물론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지만 돈은 좀 못 벌지만 네가 하고 싶은 일이다. 어떤 거를 하겠느냐. 그럼 절대 진짜 절대적으로 저는 INTJ라면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돈은 좀 못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INTJ 성향이죠. INTJ들은요, 목표를 먼저 구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일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허리둘레가 한 36 정도 되는 옷까지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이야기가 기니까 여튼 어느 날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살 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헬스장 등록해." 아니면 "내일부터 뭘 알 먹어야지." 이런 결심을 대부분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했던 건 뭐냐면요, 27 정도 되는 바지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였어요, 제가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제가 저 바지를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걸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약간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머리를 미리 그려 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해 봤잖아요. 그런 살을 뺀다라는 걸 안 해 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다이어트가 뭐 상품화되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라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정보가 없었던 게 더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제 몸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저는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갑자기 막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동네를 걸으면서, 걷는 것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무리도 안 가지만 날씨와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뭐 눈이 막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나 날씨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뭐 경제적으로도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깐요. 이건 조금 여담인데, 뭐 방송이나 이런 광고를 보면 무조건 이제 돈 때문이겠죠.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살을 빼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제가 장단컨대 100% 실패합니다. 이건 뭐 동영상이 다이어트 관련이 아니라서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 공원을 많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여길 벗어나게 될까? 예. 얼마나 몇 명이나 성공을 하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내가 항상 그 27의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그렸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INTJ들에게는요, 빅픽처를 그리는 직업이 어울려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요, 세세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데이터 있죠. 막 뭐 자료 작성하고 막 그런 거. 그다음에
단순하게 뭐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INTJ 굉장히 취약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힘들어해요.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하겠죠. 굉장히 잘하겠지만 그거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그러니까 INTJ들은요, 큰 그림이 좋으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뭐 좀 안 좋아도, 그 다음에 그런 절차가 별로 이렇게 조금 저하지 않아도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건너뛰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서류 빡빡하게 준비해 가야지 그거 하나 통과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과 뭔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INTJ들은요, 사무직, 이런 어떤 서류 작성, 이런 거, 그 다음에 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들이 INTJ들에게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역시 대학 직업과는 관련 없고 대학 다닐 때 일인데, 저 때는 또 아주 옛날 일이라 그 당시만 해도 손으로 써서 제출해도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일로 하면요, 글씨체도 딱 일률적으로 다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로 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여학생들이 많은 과에 있었거든요. 뭐 리본을 달고, 어떤 친구는 분홍색 종이에다가 겉표지를 하고, 뭐 겉표지에다 교수님 사랑해요, 막 이런 짓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내용도 물론 잘 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성격일 뿐만 아니라 왜 저래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용만 됐으면 됐는데 왜 저런 거에 신경을 쓰나. 그러면서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도 없고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교수도 저런 같은 과면 어떡하지? 제 리본, 저의 사랑해요 교수님, 뭐 그 예쁜 그 글씨와, 또 글씨 그때 손으로 썼으니까요. 글씨 예쁘게 쓰고 이런 아이들을 내용도 물론 보겠지만 거기다 플러스 점수를 주면 어떡하지? 그런 정말 그런 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어디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원하는 곳마다 지원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곳에 모아진 게 아니라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홈페이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는 15장인데도 있고, 어디는 뭐 10장인데도 있고, 굉장히 다 제가 지원하는 곳마다 다른데, 그게 이제 한국말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거기 지원을 할 때 이제 시험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도 물론 스트레스 받죠. 시험 성적이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어렵지만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서류 작성하는 거. 네, 뭐 어디서 뭘 받아와라, 뭘 작성해라, 뭐 언제부터 뭘 했는지 써라.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차라리 시험을 보지, 이 서류 작성하는 게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돈을 주면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거기 대행을 시키고 싶었는데, INTJ 성향상 내가 스스로 해야지, 남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걸 또 못 참아 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꾸역꾸역 하긴 했지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서류 작업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반복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INTJ들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역시 또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니어도 굳이 내가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는 사실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그 대신에 새로운 아이디어, 이론, 가능성을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가능성을 탐구하고 탐험할 시간이 INTJ들에게는 필요한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뭘 계속 돌리고 조작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은, 스킬은 필요하지만 어떤 창의성이나 영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괜히 했다가 도리어 뭐라고 말 듣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아직까지 운전면허가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운전을 뭐 좀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으면 저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해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굳이 나까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하는 필수인데 못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근데 대부분 어때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INTJ들은 조금 거꾸로예요. 왜 나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여하튼 이게 잘 닦여지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을 INTJ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베스트셀러. 뭐 누군 다 읽어봤어. 근데 저는 안 읽었어요. 거기 다 가봤어. 거기 가면 다 가야 돼. 저는 안 가봤어. 이제 이런 거에 성향이 좀 흥미가 없는 성향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제 고객분들이 이제 여행 다녀온 자랑을 많이 하세요. 너 프랑스 에펠탑 가봤냐? 이태리. 저는 물론 프랑스도 안 가봤고 이태리도 안 가봤지만 혹 간다고 해도 절대 그런 데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서 가는 여행은 솔직히 저는 진정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관광지를 나도 꼭 가야 한다? 뭐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공감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행은 현지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문화와 부딪혀야 되고 그렇게 그곳을 아는 거 나와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혹시 접할까 봐 두려워서 훅 하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얘기긴 해요. 여하튼 훅훅훅 이렇게 오는 것은 저는 하여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 기준에서. 그래서 오늘은요, INTJ와 INTJ의 직업에 관련한 어떤 동영상을 제가 꾸며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픽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작업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하시는 성향 분들이 있거든요. 꼼꼼하시고, 아주 이렇게 놓치지 않으시고, 뭐 같은 말 있나요? 그 다음에 세세한 거를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잘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하시면 되고, INTJ들은 좀, 이렇게 좀 설설설설 해 보이지만, 이렇게 구멍이, 빈틈이 좀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큰 아이디어를 짜는 그런 작업, 그런 작업이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적인 일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반복적인 일이라도 내가 어떤 내 재량껏 그것을 좀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뭐 순서를 바꾸든 어떤 방식으로 바꾸시든 뭐 바꿀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가능하면 나에게는 창의성, 그 다음에 가능성을 탐험하는 일, 그런 것을 탐구하는 일이 맞는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말만 그렇지 이론적으로 그렇지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성향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INTJ 숫자가 적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많았더라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건데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INTJ 직업의 세계 1탄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